그 철학이 일상에서 어떤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철학 자체가 하나의 활동으로 봐야 된다. 좋은 삶, 행복한 삶, 자유롭게 사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올바로 사고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철학 상담, 물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를 개방해줘요. 물음을. 두 가지 크게 비판적 사고를 구현하는 대화, 또 창조적 해석을 구현하는 대화인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자기 인식이 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철학 상담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철학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학의 역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다면은 철학 상담의 역사는 과연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철학 상담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거는 이제 1980년 이제 아헨바흐에 의해서 시작은 됐지만, 사실은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이미 그 치료의 역사, 상담 실천의 역사가 있어요. 고대부터. 그래서 실제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철학을 실천하는 어떤 장소를 영혼의 진료소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에피크로스는 죽음의 치료사라고 불렸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실제로 치료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는 또 일상에서 실천을 했고, 그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철학 상담을 하는지 그 철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철학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철학의 자산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철학의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철학적 사고 실험을 통한 그 상담 방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로버트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 기계에 접속하면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고 해요. 니체의 영혼회귀 사고 실험을 가지고 할 건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똑같이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라. 쇼펜하우어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에 언제 살든 인간들은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해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철학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제 궁금하시죠? 철학 상담의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 철학적 대화잖아요. 철학적 대화인데 비판적 사고를 구현하는 철학적 대화, 그러니까 창조적 해석을 구현하는 철학적 대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대화법들이고요. 제가 고유하게 개발한 방법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아 정체성에 기초한 철학 상담. 나의 욕구나 믿음이나 가치관에 비추어서 나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돕는 그런 것이 자아 정체성 기반 철학 상담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또 들어가진 않겠고요. 이제 마지막 철학적 사고 실험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실제로 좀 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것은 이제 철학 상담 방법론이라는 제 책에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방법론인데요. 그 부제가 철학적 사고 실험과 자기 치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치유 모델입니다. 그래서 철학 상담은 스스로 치유를 하도록 하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내담자의 문제나 고민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문제라도 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까? 자기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설득. 자기 정체성에 비추어서, 자기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또 빨리 개선이 된다. 사실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빨리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기도 하고 내 그걸 바꾸기도 하고 내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설득이 되면 훨씬 더 빨리 한다. 그게 이제 그 장점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할 것은 철학적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하면 한 2500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인류의 사상들이 있어요. 철학의 자산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철학 상담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매력이에요.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이 많은 철학의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고민이 내서 만들어진 게 이 철학적 사고 실험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철학의 어떤 어려운 개념이나 추상적인 사상을 일상의 구체적인 차원과 매개하는 모델이에요. 그럼 이런 사고 실험을 합니다. 로버트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경험기계 사고 실험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실제 현실에서가 아니라 그 기계에 접속하면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시인이 돼서 이제 멋진 시를 쓰고 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런 거를 다 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현실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험기계에 딱 접속하면 그걸 그대로 다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순간 나는 평생을 경험기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접속을 하겠습니까? 네. 네. 거수 한번 해볼까요? 네. 접속하실 분. 하실 분. 네. 그 다음. 그럼 안 하실 분. 안 하실 분이 대부분이네요. 네. 어떠세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이론적 사고 실험에 의하면 안 해야 되겠다가 정답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천적 사고 실험에 가면 다 허용됩니다. 예, 그 이론적 사고 실험은 이성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할 거야, 보편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접속하지 않겠다. 그러면 접속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어떤 가치 때문일까? 일단 허상이잖아요. 네. 존재의 가치가 절하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제 존재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매트릭스. 거기 보면 다 누에고치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경험 기계예요, 일종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멋지게 살고 있다고 경험은 하잖아요. 실제로는 누에고치 아니면 컴퓨터에 접속되어서 그냥 부동의 자세로 식물인간처럼 살지만 경험은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그 로버트 노직이 왜 접속하지 않을까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 가짜 경험이다. 내가 실제로 노력해서 시를 쓴 것도 아니고 뭐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느끼기만 한 거라면 그것은 진실성의 가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접속하지 않는 이유의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행복 이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 어떨 때 행복한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한 6명이 한 팀이 돼서 한 5명, 6명이 그 집단 사고 실험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이제 그 반응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말 다양해요. 그건 왜 다양할까?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이해를 해나가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이 사고 실험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뭐냐 하면 철학 사상들을 이용합니다. 아주 쉽게. 오늘 해볼 거는 영혼회귀 사고 실험이고요. 어렵죠? 예. 그걸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가치관 사고 실험,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근데 제 상담 방법이 가치관, 자기 정체성,
근거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저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치관 사고 실험을 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리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현상학적 방법의 핵심들이에요. 그 집단 사고 실험할 때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아마 저 장치 때문에 이 학생들이든 제가 이제 뭐 집단 상담이든 다 솔직하게 말해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 반응을 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철학적 방법론이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 이거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철학을 3, 40년 했지만. 그런데 나를 새롭게 알게 되는 점들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이걸 저는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사고 실험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경험적 기계에 제 꿈을 이렇게 넣었을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환상으로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의도한 그런 경험적 기계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 그게 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내가 왜 접속하고 싶었을까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현실의 나의 어떤 지금 생각,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문제가 뭔지, 아니면 해볼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어떤 실마리라도 찾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했더니 굉장히 행복하더라. 그건 행복하고 싶은 거죠. 네. 행복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그럼 경험기계라도 내가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그만큼 좀 절박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뭐 근데 사실은 이 현실적인 해결이 지금 딱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나 지금 적어도 나의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뭔가를 찾겠습니다. 네. 저는 어느 영화를 보다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친한 친구들이 자기의 불행을 배틀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끝날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친구들의 표정도 뭔가 한시름 났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불행 배틀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실은 석가모니도 그랬잖아요. 죽어서 이제 슬픈데 아무도 죽지 않은 집 가서 불씨를 얻어오면 근데 없었잖아요. 아무도 불행하지 않은 집 없었다는 거. 그런 걸 깨닫는 건데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삶 자체는 꼭 뭐 불행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행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지금 불행하지만 내가 잘 대응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그 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어쨌든 진행이 되고 그래서 또 나아지고 그런 걸 찾아간다면 저는 꼭 빨리 어떻게 해소돼야 된다라는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우리가 치료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애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만 슬퍼해라 라는 거는 사실은 슬퍼할 만큼 슬퍼해야 또 그 다음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 자신의 열정이라는 게 없어지고 약간 점점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저와의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대화가 단절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서 철학 상담을 만약 받는다면 자기 인식은 되고 있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이 닫혀진 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인식에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의 문제가 부닥친 거거든요. 한 개인과 물론 여러 개인들이겠지만 이 구조인데 그러니까 어렵죠. 이 구조가 지금 그리고 지금 비슷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취준생을 상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저도 좀 더 들었기 때문에 더 알겠더라고요. 듣기 전에는 또 힘들겠구나 했는데 그 한 개인이 겪는 그 원서를 정말 100장, 200장 또 쓴다고 내가 말을 듣고 그러면서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아마 그 비슷하게 이제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나한테 그걸 돌리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나는 좀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스로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 탓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그거를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가능성이나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변해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어떤 현재 상황이. 네.